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금융당국은 대체 뭘 했던 걸까요?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.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혜영 기자, 요즘은 주가 조작했다간 바로 잡히지 않습니까? 네, 이 불공정 거래 감시는 세 단계로 이뤄지는데요. 이상 징후가 있으면 가장 먼저 이 거래소가 1차적으로 감지합니다.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래를 정지시키기도 하는데요. 예. 이번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문제의 8개 종목에 대해선 이런 조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2중, 3중의 감시망을 쳐놓고도 전혀 몰랐다는 거군요. 이유가 뭐였을까요? 네, 거래소는 단기간에 급등락한 종목만 걸러냅니다. 이번 일당은 몇 년에 걸쳐서 주가를 조금씩 밀어 올렸는데요. 그렇게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1,700% 넘게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. 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 거래 주체를 외국인으로 둔갑시키는 바람에 지분 공시 의무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주가 조작이었군요. 그런데 어떻게 들미를 잡혔을까요? 네, 이 폭락 직전이었던 지난달 중순쯤 이 금융위원회에 관련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결국 이 기존의 감시망으로는 이상 조짐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. 앞으로 첨단화하는 수법을 잡아내려면 이 인력과 비용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. AI가 계속 발달하면서 불공정 거래 세력들은 더 진흥화되고 교모해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감독 당국은 그런 능력을 따라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과거에 정형화된 패턴들 위주로만 이상 거래로 탐지를 해왔었기 때문에. 자,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앞서 보셨던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과 이 서울가스의 김영민 회장은 이 폭락 직전에 시간의 매매로 지분을 대량 팔아치우면서 일반 투자자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. 그래서 이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가 도입됐더라면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이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내다 팔 때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. 2년 전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이른바 먹튀 논란을 계기로 지난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. 예, 물론 감시자라는 건 기본이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? 네, 그래서 시장의 자정 노력도 중요합니다. 이 보고서를 보시면 하한가 종목 중에 삼천리에 대해서 한 증권사가 지난해 11월 경고를 했습니다. 예. 당시에 주가가 주당 40만 원에 가까웠는데 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다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제시하고 매도, 즉 주식을 내다 팔라고 조언했습니다. 이 매수 의견이 대부분인 투자 보고서 중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.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이제 소신껏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거나 하기 어려운 환경인 건 맞거든요, 솔직히 말해서. 이런 셀 보고서가 나왔을 때 뭐 어쩌라는 거야, 뭐 이런 시장의 반응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이론을 계기로 해서 해결되면 뭐 좋겠죠. 예,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? 이번 기회에 투자자 보호에 어떤 구멍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복귀해보고 또 대책도 세워야겠습니다. 예,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